여러분, 지금 당장 숟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온 그 따뜻한 된장찌개, 혹시 특정 재료를 넣어서 끓이셨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된장찌개에 이 세 가지를 함께 넣어 드신 분들의 콩팥 손상 위험이 3.2배 높았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된장이 몸에 좋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된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 습관적으로 넣는 바로 그 재료들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의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다물면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 된장찌개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집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레시피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딱 40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이 40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불과 며칠 전에 제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68살의 이 여사님께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고 혈액 속에는 독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담근 장으로만 요리하시고 몸에 좋다는 잡곡밥만 드셨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이렇게 된 겁니까?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여사님을 쓰러뜨린 것은 술도 아니었고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믿어왔던 건강한 집밥에 그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니까 무조건 몸에 좋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하지만 여러분, 60살이 넘은 우리의 신장은 20살의 젊은 신장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콩팥을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의 막은 낡아서 얇아졌고 노폐물을 거르는 구멍은 이미 찌꺼기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짠 된장찌개를 먹어도 튼튼한 필터가 나트륨과 독소를 척척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낡고 지친 필터에 된장의 나트륨과 콩팥을 공격하는 특정 재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압을 견디지 못한 낡은 필터가 찢어지고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신부전이라는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낡은 필터를 지키기 위해 된장찌개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알려드릴 세 번째 궁합은 의사인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자, 첫 번째 최악의 궁합입니다. 바로 나트륨 폭탄, 짠 반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옆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짭조름한 배추김치, 밥맛을 돋워주는 깻잎 장아찌, 고소하게 볶아낸 멸치볶음. 혹시 이런 반찬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반찬들이 된장찌개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는 거대한 폭탄으로 변합니다. 된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량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질병관리청 2024년 발표에 따르면 된장찌개 1인분에 들어있는 나트륨만 약 1, 8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이 0mg인데 된장찌개 한 그릇만으로 거의 하루치를 다 채우는 셈입니다. 여기에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까지 곁들이면요.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마당에 방치된 낡은 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호스가 말랑말랑해서 물이 많이 들어와도 잘 늘어나며 버텼지요.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호스에 소금물이라는 거센 물살을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터지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원리입니다. 된장찌개와 짠 반찬이 만나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치솟으면 우리 몸은 그 짠맛을 희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팽창된 혈관은 비명을 지르며 콩팥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60대 이상 어르신의 만성 신장질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1살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42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신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운전하시느라 늘 땀을 흘리시니 짭짤한 음식을 드셔야 기운이 난다며 식사 때마다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젓갈과 김치를 함께 드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소박하고 건강한 식사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어 발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요. 하지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 어르신의 다리는 이미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부근을 꾹 눌렀더니 살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밀가루 반죽처럼 푹 파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기가 아닙니다. 의학 용어로 함유부종이라고 합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나트륨 공격을 받아 완전히 고장나서 밖으로 내보내야 할 노폐물이 섞인 물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 어르신의 콩팥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기능을 멈춰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박 어르신 본인은 가족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겁니다. 맛있는 집밥을 챙겨 드시면서요. 하지만 밥도둑이라고 불리던 짭짤한 반찬들이 사실은 콩팥 도둑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짠맛이 혀를 즐겁게 하는 그 짧은 순간에 혈관은 돌처럼 굳어가고 콩팥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말을 벗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정강이 안쪽 뼈 있는 부분을 5초 동안 꾹 눌러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살이 금방 차오르며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다행입니다. 콩팥이 아직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된장찌개를 드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된장찌개 옆에 놓인 젓갈과 장아찌를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대신 상추나 깻잎 같은 신선한 쌈 채소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인 나트륨 폭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트륨으로 이미 지친 콩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콩팥 안에 날카로운 돌을 만들어내는 시금치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된장찌개에 초록색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를 넣어 끓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 안에 날카로운 칼날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금치와 짠 된장 국물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은 이 수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된장찌개의 짠 국물입니다. 짠 국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고 소변이 진하게 농축됩니다. 이렇게 진해진 소변 속에서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콩팥에 머물며 서로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 수준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알갱이들이 뭉쳐져서 날카로운 돌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대 이상 신장 결석 환자 수가 10년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5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지요. 이 증가의 상당 부분이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65살의 조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여사님은 부산에서 35년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여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채소를 많이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텃밭에서 뜯어온 시금치를 한 움큼씩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시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와서 검사를 해보니 여사님의 콩팥과 요관에 뾰족한 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먹은 시금치 된장찌개가 오히려 콩팥을 찢어놓는 흉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신장 결석이 왜 그렇게 아프냐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 결석들은 유리 조각처럼 아주 날카로운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돌들이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콩팥 내부를 긁으며 지나갑니다.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번지면 콩팥 세포가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하수구에 거친 자갈이 꽉 들어차서 물이 역류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것,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콩팥이 결석으로 막히면 몸속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피가 점점 탁해집니다. 많은 분이 시금치는 데쳐서 먹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수산 성분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조 여사님처럼 시금치를 씻어서 생으로 된장찌개에 바로 넣고 그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경우에는 녹아 나온 수산을 고스란히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세대에는 아주 적은 양의 수산도 치명적인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별도의 냄비에서 먼저 데치십시오. 끓는 물에 1분만 데치면 수산 성분의 절반 이상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데친 시금치만 건져서 찌개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과정 하나면 콩팥에 돌이 생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짠 반찬, 둘째는 데치지 않은 시금치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시금치가 주는 고통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궁합은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단 한 번에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지어 된장찌개와 함께 드시지는 않습니까? 식사 후에 바나나를 드시거나 찌개에 감자를 듬뿍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잡곡밥, 바나나, 감자, 이 식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칼륨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라는 배출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수기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낡은 필터가 간신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된장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칼륨, 거기에 잡곡밥의 칼륨, 바나나의 칼륨까지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들면 어떻게 됩니다? 필터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버립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여사님의 식탁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저녁 된장찌개에 검은 콩과 팥이 잔뜩 들어간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후식으로 바나나까지 챙겨 드셨고요. 젊은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68살, 이미 지친 신장을 가진 여사님에게 그 밥상은 독상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자 심장으로 가는 전기 신호를 교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치를 넘어서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의 심장은 실제로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추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늦게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전체 환자의 약 38%에 달합니다. 10명 중 거의 4명 가까이가 칼륨 과다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식을 드신다며 잡곡밥과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계속 물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지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먹는 과도한 칼륨 식품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오는 흉기가 됩니다. 된장찌개처럼 칼륨이 응축된 음식을 드실 때는 곁들이는 밥과 과일의 종류를 정말 꼼꼼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최악의 궁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폭탄. 둘째, 데치지 않은 시금치를 넣으면 콩팥의 날카로운 돌.
셋째, 잡곡밥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심장을 멈추는 칼륨 폭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시거나 경로당에 모여 잡곡밥 도시락을 나눠 드시는 친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식사를 계속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세대에 신장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짠 음식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도 바뀌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만성 신장질환 유병률이 2013년에 비해 2023년에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콩팥이 일해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둘째,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두 질환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셋째, 우리의 식습관이 점점 더 짜고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경험상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어르신 10분 중 6분 이상이 본인의 콩팥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도 콩팥 검사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다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콩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필터 수백만 개가 모여서 콩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필터들이 하나둘 망가지면 남은 필터들이 2배, 3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과로한 필터들은 더 빨리 지치고 또 망가집니다. 이것이 만성 신장 질환이 점점 빨라지는 악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콩팥이 아직 70% 이상 살아있을 때 관리를 시작하면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투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5시간씩 병원에서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손주와 놀러 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73%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기 직전에 우리 몸을 향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거울을 보며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증상을 알려드릴 테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마주하는 여러분의 눈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게 부어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맞던 반지가 손가락에 꽉 끼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라는 배수관이 막혀서 노폐물이 섞인 물이 몸 안에 고여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보습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피부 안쪽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닙니다. 요독소 양증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피부 아래에 쌓여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이 보내는 거품 신호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에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비상 신호입니다. 콩팥 필터에 구멍이 뚫려서 근육과 뼈를 만드는 데 써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3개월 이내에 전문의 진료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보존율이 2.1배 높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덜컥 겁이 나서 된장 단지를 당장 버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깐만요. 진정하십시오.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소울푸드인 된장을 아예 끊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된장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은 암세포를 막아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된장의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된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불을 잘못 다루면 화재가 나지만 잘 다루면 맛있는 요리가 되듯이 된장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짝을 짓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재료 전처리 비법, 그 다음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료 전처리 비법입니다. 많은 분이 채소는 생으로 넣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믿으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양소를 지키는 것보다 독소를 빼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데치기 기술입니다. 시금치나 근대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된장찌개에 넣고 싶으시면 절대로 냄비에 바로 넣지 마십시오. 별도의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인 뒤 채소를 넣고 딱 1분만 데쳐주십시오. 이 1분이 콩팥의 운명을 바꿉니다. 채소에 숨어있던 수산과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도 독소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데친 뒤 남은 초록색 물, 그것이 바로 콩팥을 공격하려 했던 독소입니다. 그 물을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다음은 담그기 기술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넣고 싶은 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감자를 큼지막하게 썰지 마시고 평소보다 작게 깍둑 썰기를 한 다음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담가 두십시오. 감자니. 감자 속 칼륨 성분이 잘린 단면을 통해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30분 뒤에 그 물을 버리고 요리하시면 감자의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칼륨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담그기 기술은 두부에도 적용됩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를 포장 뜯자마자 바로 찌개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두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응고제나 첨가물은 낡은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두부를 따뜻한 물에 5분 정도만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십시오.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 전처리 방법을 정리해드리면요. 잎채소는 1분 데치기, 감자는 30분 담그기, 두부는 5분 헹구기. 이 세 가지면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두 번째, 기적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소를 빼냈으니 그 빈자리를 콩팥을 살리는 식재료로 채울 차례입니다. 첫 번째 구원투수는 양파입니다. 양파 속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굳어버린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뻣뻣해진 가죽에 기름을 발라 유연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양파는 익히면 단맛을 내기 때문에 된장의 짠맛도 중화시켜줍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평소보다 넉넉하게 넣어보십시오. 양파 반 개를 더 넣는 것만으로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구원투수는 무와 양배추입니다. 무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푹 끓이면 무에서 우러난 시원한 채수가 짠 소금기를 머금고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유 성분은 독소에 지친 위장과 신장세포를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구원투수는 버섯입니다. 고기 대신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듬뿍 넣으시면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즐기면서 콩팥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은 낡은 콩팥에 모래알과 같은 부담을 주거든요. 버섯의 감칠맛 성분 덕분에 된장을 절반만 넣어도 맛이 꽉 찹니다. 소금을 덜 먹고도 더 맛있는 식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게다가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장 안에서 스펀지처럼 나트륨과 노폐물을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세 가지 구원투수 기억하시죠? 양파, 무와 양배추, 버섯, 이 셋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인 백된장찌개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약 처방전 대신 써드리는 이 레시피는 콩팥 휴식제라고도 불립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냄비에 맹물 대신 무와 양파, 표고버섯 밑동을 넣고 푹 끓여서 진한 채소 국물을 만드십시오. 채소의 천연 단맛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나면 그때 평소 넣으시던 된장의 양을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줄여서 풀어주십시오. 된장을 조금만 넣으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요?
바로 이때 미리 손질해둔 두부와 버섯을 넉넉하게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끓여낸 찌개는 국물색이 평소보다 훨씬 맑고 하얗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백된장찌개라고 부릅니다. 소금기의 빈자리를 채소의 단맛과 버섯의 감칠맛이 채워주기 때문에 짠맛에 지쳐있던 여러분의 혀와 콩팥이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 레시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74살의 김 어르신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콩팥 기능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고 얼굴은 핏기 없는 잿빛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남은 건 투석밖에 없다며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이 백된장찌개 식단을 강력하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정확히 6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분홍빛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부었던 다리의 부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찌개를 먹으면서도 건강이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솔직히 뭉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백된장찌개를 실천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62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고혈압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백된장찌개 이야기를 듣고 부인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이틀은 솔직히 좀 싱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채소 국물의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오히려 예전에 먹던 찌개가 너무 짜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3개월 뒤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셨는데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고 혈압도 10 가까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부인께서는 남편 얼굴색이 달라졌다며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비싼 건강식품이나 약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찌개 끓이는 방법만 바꿨다는 겁니다. 돈이 한 푼도 더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돈 들이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좋아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백된장찌개를 만드실 때 한 가지 비밀 재료를 추가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전통 음식의 기본이지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코팅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 보존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4배 높았습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 마늘 두세 쪽을 다져서 넣어보십시오. 풍미도 좋아지고 콩팥 보호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바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잡곡밥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흰쌀밥만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잡곡의 종류를 똑똑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검은콩, 팥, 녹두처럼 칼륨이 높은 잡곡 대신에 보리, 현미를 소량만 섞어서 드시면 식이섬유는 챙기면서 칼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잡곡을 넣으실 때 전체 밥의 20에서 30% 정도만 넣으십시오. 절반 이상 넣으시면 칼륨이 너무 많아집니다. 콩팥이 나빠졌다고 맛있는 식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의 배합만 바꾸면 음식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백된장찌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콩팥을 진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려면 매일의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3가지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 약 1.5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나눠서 드십시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이렇게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쓰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팥은 진한 독소를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이나 부종이 심한 분은 수분 섭취량을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먼저 담당 선생님과 확인하시고 시작하세요. 둘째,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 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속도로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3개월간 지속한 만성 신장질환 환자 그룹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4% 느렸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운동화 한 칸이열내면 충분합니다. 셋째, 짠맛 줄이기 연습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짠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싱겁게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없어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주 된장이나 소금의 양을 10%씩만 줄이는 것입니다. 첫 주에 10% 줄이고 다음 주에 또 10% 줄이고 이렇게 천천히 줄이면 혀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한 달이면 짠맛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쯤 되면 예전에 맛있게 드시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생활 수칙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 하루 8잔 나눠 마시기, 매일 20분 걷기, 매주 짠맛 10%씩 줄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맹물만 드시면 좀 심심하시죠?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콩팥 보호 음료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을 서너 방울만 떨어뜨리십시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에 따르면 레몬수를 꾸준히 마신 그룹의 결석 재발률이 약 41% 낮았습니다. 다만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니까 서너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레몬이 없으시면 식초 한 방울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즐겨 마시던 바로 그 차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서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카페인도 없으니 저녁에 마셔도 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 비용 부담도 없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통 음식의 힘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 콩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극단적으로 식사량 자체를 확 줄여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영양 부족이 오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콩팥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전처리 비법과 백된장찌개 레시피를 활용하시면 맛있게 드시면서도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된장 대신 청국장은 괜찮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청국장도 된장과 마찬가지로 발효식품이고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국장이 된장보다 나트륨 함량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드시면 안 됩니다. 청국장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채수 국물을 먼저 만들고 양을 줄여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이미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 방법이 도움이 됩니까?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은 칼륨과 수분 섭취에 더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처리 비법인 데치기와 담그기는 투석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 식단을 해도 됩니까? 네, 오히려 이 식단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고혈압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다만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단을 바꾸시더라도 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즙을 먹으면 콩팥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콩팥에 좋다며 팔리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는 오히려 콩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건강즙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비싼 건강식품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습관 변화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짠 반찬들. 둘째, 콩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드는 데치지 않은 시금치.
셋째,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과도한 잡곡밥과 칼륨 식품.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데치기와 담그기로 독소를 미리 빼내는 전처리. 둘째, 양파와 무와 버섯으로 채운 백된장찌개. 셋째, 물 마시기, 걷기, 짠맛 줄이기라는 매일의 생활 습관. 이 3대 3의 법칙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자녀들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유산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풍경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고 찌개를 끓일 때 채소를 한 번 더 데치고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안심하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은 직장도 못 가고 병원을 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당장 실천 날짜를 정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하시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시작하십시오. 냉장고를 열어 시금치를 데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